이 과목 스프레드시트의 챕터 3이 되겠는데요. 수식 활용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이 수식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엑셀에서는 계산식을 작성하기 편리하게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2급에는 좀 1급보다는 조금 적은 개수의 함수들이 포함되지만 역시나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라서 좀 어려운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수식 활용 챕터는 수식 작성에 관한 것과 함수의 개요, 그리고 2급에 포함되는 함수는 수학 삼각함수, 통계함수, 날짜 시간 함수, 논리 함수, 문자열 함수, 찾기 참조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등이 되겠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개요 정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 작성의 내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수식 데이터의 기본은 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는 수식은 등호나 더하기, 빼기 등의 기호로 시작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하기나 빼기의 경우에는 등호로 자동 변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식에 문자열을 포함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그 문자열이라는 것을 표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나오고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표시가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이 컨트롤 엔터는 꼭 수식에만 국한되는 기능은 아닌데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범위 안의 값들을 한꺼번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입력된 수식을 볼 때 컨트롤 물결 입력하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수식을 입력하고 F9를 누르면 수식이 아닌 상수로 바로 입력된다는 것도 우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연산을 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연산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산술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제를 보시면 A와 B에 이렇게 값이 입력됐을 때 덧셈을 계산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겠고요. 여기는 A8의 %라고 했는데 요것의 %. 자, %로 환산을 하게 되면 0.04가 되겠죠. 100분의 1을 곱해서 0.04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A9는 4고 그 다음 이것의 거듭제곱 2. 자, 요건 뭘까요? 4 곱하기 4를 의미하는 거니까 16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제곱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자에는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요. 우리 부등호랑 등호 사용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는 보통 수학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크거나 같다 풀어서 작거나 같다의 경우도 작거나 같다로 풀어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같다 표시는 같고요. 같지 않다는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부등호 2개로 같지 않다를 표시하게 됩니다.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는 true, 참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 거짓이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의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
라는 계산식은 옳은 결과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작다는 것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값이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인데 이건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특히 실기시험 볼 때 문자열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호하고 K사 안에는 커말이 있고 and L사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커말 필기가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는 참조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콜론과 쉼표의 사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콜론이라는 것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um이라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A의 1부터 B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는 A1셀부터 B3셀까지의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쉼표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A의 1번 셀과 B의 3번 셀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론과 쉼표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이 교점 연산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공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A1부터 B3까지 그 다음 요 사이에 지금 공백이 들어갔죠. B3부터 C5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두 개 영역의 교차 영역 공동의 영역이 되겠죠. B의 3번 셀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연산 우선순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 이 셀 참조의 부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셀 참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참조라는 것은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 특정한 셀이나 어떤 셀 범위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지금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요것을 통해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까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성적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각 사람에 대한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더해서 여기 합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식은 무조건 등호로 시작한다고 했고요. 등호로 시작하고 중간고사 점수인 B의 3번 셀을 클릭하고 더하기 C의 3번 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값의 합계인 145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채우기를 통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각 셀에 맞는 결과값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식을 보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수식이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것은 B3 더하기 C3이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행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행만 변경이 됩니다. 3에서 4로 5, 6, 7, 8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즉 같은 열에서 채우기가 되기 때문에 열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행번호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복사되는 위치에 따라서 변경되는 주소를 상대 참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물결을 누르고 득표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득표율은 전체 합계에서 해당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득표수를 나누기 전체 합계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를 누르면 43%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게 나타나는데요. 이 divide 제로라는 것은 오류를 의미하고요. 0으로 나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컨트롤 물결을 통해서 수식이 어떻게 입력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요것도 수식이 입력된 다음에 아래로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행번호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G의 3번 셀은 G의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변경되겠죠. 요거는 변경되는 게 맞는데요. G의 8번 셀인 이 합계의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이 값이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절대 참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컨트롤 물결을 눌러서 자, 이 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G의 3번 셀은 변경이 돼야 하지만 자, 이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G의 8번 셀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득표율에 G의 8번 셀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G의 8번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키보드에 F4번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F4번 키를 눌러보시면 $G, $8과 같이 입력이 되죠. 이게 바로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달러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F4번 키를 눌러서 한 번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채우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계산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컨트롤 물결을 눌러주시면 G의 3번 셀이라는 주소는 변경이 되지만 G의 8번 셀이라는 주소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특히 2급에서는 물론 필기시험에는 절대 참조와 함께 혼합 참조도 출제가 되지만 실기시험은 2급 실기에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만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어려운 혼합 참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급 필기에는 혼합 참조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할인율과 모델 A의 가격을 곱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 곱하기 모델 A의 가격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래로 채우기를 하고 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요. 앞에서 제가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샵에 대한 거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샵에 대한 것은 연럽이가 좁아서 그렇다. 이렇게 늘려보면 아주 이상한 값들이 굉장히 큰 값이네요. 이런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네, 조금 좁힌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식이 어떻게 입력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A의 14셀 곱하기 B의 13셀이 되겠는데요. A의 14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인율은 A의 14셀, 그 다음에 A의 15셀, A의 16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라는 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A 그 다음 행은 바뀌기 위해서 그냥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A14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 고정 혼합 참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고정 혼합참조다. 열은 고정시키고 혼합, 행이나 열 중 하나만 고정하는 것을 혼합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B의 13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B13, C13, D13이 되겠죠. 자, 요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BCD는 바뀌어야 되고 13은 고정되니까 B달러 1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고정 혼합참조, 요거는 행고정 혼합참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아래로만 채우기 할 때는 사실 행만 바뀌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열이 변경되는 방향입니다. 즉 채우기 하는 방향이 행과 열이 모두 변경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수식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A14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면 달러 A14로 바뀌고요. 그 다음 B13은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B달러 13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제대로 된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참조의 경우에는 셀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 수식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절대 참조의 경우에는 셀의 위치가 변경이 되어도 수식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열번호와 행번호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는데요. 달러는 직접 입력하거나 앞서 F4번 키를 눌렀죠.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행고정 혼합 참조, 열고정 혼합 참조 이런 순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4번 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 참조는 행이나 열 중에서 하나만 절대 참조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요. 달러가 맨 앞에 붙으면 열고정 혼합 참조, 달러가 뒤쪽에 붙으면 행고정 혼합 참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워크시트에 셀을 참조하는 것도 한번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워하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식이라는 요 시트가 있고 플러스를 눌러서 새 시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식을 넣기 위해서 등호를 눌러주고요. 수식 시트에 보시면 값을 하나 참조하겠습니다. 요 값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B의 3번 셀을 참조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B의 3번 셀에 있는 값이 그대로 참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수식 느낌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식이라는 시트에 있는 B의 3번 셀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조하려면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 느낌표로 구분된다는 거. 우리는 뭐 지금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입력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느낌표가 표시가 됩니다. 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시트 이름에 우리는 지금 한글 이름이었는데 한글과 영문 이외에 문자가 있는 경우 여기 숫자가 들어있죠. 숫자로 들어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로 또 자동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다른 통합문서의 셀을 참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대괄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통합문서는 대괄호, 다른 시트는 느낌표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3차원 참조는 2급에서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을 조금 넘어와서 함수의 기초 부분까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함수라는 것은 엑셀에서 복잡한 수식,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수식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도 할 수 있고요. 값을 조회할 수도 있는데 엑셀을 제대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함수들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컴활 2급에 출제되는 함수 정도는 함수에서 아주 기본적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는 함수명과 괄호와 인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쓰는 것을 반드시 약속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데 맨 앞에 등호, 요건 수식 입력할 때 항상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함수에 정해진 이름을 넣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 구성이 되고요. 사이에는 인수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인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수라는 것은 일종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가면 음료를 뽑아서 마시기 위해서 돈을 넣어야 되죠. 동전이나 지폐를 넣게 되는데요.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돈을 넣게 되면 그것에 맞는 음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인수라는 것은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판기는 500원만 넣어도 되는데 어떤 자판기는 1000원을 넣어야 하는 거죠.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처럼 인수도 정해져 있는 인수를 넣어야만 우리가 음료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없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없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공짜 자판기죠. 그렇다고 해서 괄호는 안 쓰시면 안 되고요. 괄호는 반드시 빈 괄호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수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인수는 쉼표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함수의 인수로 다른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첩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에버리지 평균을 내는데요. 맥스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낸다. 쉼표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에는 중첩함수를 몇 단계까지 쓰냐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64단계까지 중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수 마법사를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함수 마법사는 예제 필기 교재에 포함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함수 마법사는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총점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는 여기에 있는 fx를 눌러서 함수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검색하거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sum 함수를 사용한다면 확인을 누르고 자, sum 함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넘버1 요 부분이 인수가 되겠습니다. 상자 안에 인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면 B2에서 D2까지를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28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아래로 채우기를 하면 각각에 맞는 썸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실 때 함수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 컴활 2급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직접 함수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함수는 제시가 됩니다. 어떤 함수를 써라 라는 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sum을 사용하실 때는 등호하고 sum이라는 함수를 한 2글자 정도만 입력하면 이렇게 함수들이 제시가 되는데 내가 sum 함수를 사용한다면 sum 함수를 더블 클릭 해주시면 괄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함수를 일부 넣은 다음에 fx를 누르시면 바로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때 인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를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합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반드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함수식은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sum 이렇게 입력하시고 직접 여기에서 드래그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함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함수 마법사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동 합계까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합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자동 합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때 아까처럼 sum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보시면 자동 합계죠. 요거 그냥 누르셔도 되고 요 옆에 보시면 함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계를 눌러주면 굉장히 편리하죠. 한 번에 모두 합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함수식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른 함수의 내용들도 좀 열심히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